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가 요즘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는 뭐랄까 자연스럽게 대화까지 나누는 걸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계들이 정말 우리처럼 생각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잘 쓰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궁금증,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침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담은 글이 있었어요. 김영래 편집장님의 글인데 아침마다 샵 161 인공지능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이걸 공유해 주셨죠. 이 글이 좀 특별한 게요. 그냥 결과만 보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한 기자가 직접 그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그 내부 작동 방식을 직접 들여다본 경험을 토대로 썼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걸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글을 바탕으로요. 인공지능이 언어를 다루는 방식을 좀 더 깊숙이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인간의 이해와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건지 또 그 차이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탐험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글을 보면 기자가 AI의 생각하는 방식을 직접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짚어야 할 점은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 그럼 AI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럴듯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게 핵심 질문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글에서 아주 명확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AI가 언어를 쓰는 핵심 원리는요, 감정이나 진정한 이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확률적 계산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AI한테 사람이 행복할 때는 이런 시작 문장을 주면요. AI는 자기가 학습한 그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안에서 이 구절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까? 이걸 순식간에 계산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웃는다, 아니면 미소 짓는다 같은 단어들이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단어를 다음 단어로 딱 선택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수십억 페이지 분량의 책을 읽고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제일 자주 따라오는지 그걸 전부 외운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해서라기보다는 그 단어랑 단어 사이의 통계적인 연관성, 그러니까 패턴이죠. 패턴을 학습해서 가장 그럴듯한 시퀀스를 예측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슬픔, 기쁨 이런 아주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쓰는 언어들이요. AI의 세계에서는 그게 거대한 확률이랑 통계 네트워크로 다 해체돼서 분석된다는 거네요. 이게 참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도 언급하듯이 사실 인간의 언어 자체도 깊이 들여다보면 명확한 규칙, 또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단어 사용 빈도 같은 확률적인 요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AI는 바로 이 구조적인 특징을 딱 포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AI가 보여주는 언어 구사 능력은 정말 놀랍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하지만 이 글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점은 바로 그 닮음 이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의미의 이해 여부예요. 인간은 단순히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그냥 내뱉는 게 아니죠. 우리는 대화의 맥락, 상대방 표정,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속에서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고 사랑이나 슬픔, 유머 같은 복잡한 감정을 담아서 언어를 쓰잖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회적인 의미가 다 얽혀 있는 거죠. 반면에 AI는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의미나 감정을 실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냥 가장 적절해 보이는 반응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뿐이다.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AI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느끼는 그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단어들이랑 같이 쓰일 확률이 높은지 그걸 학습한 결과라는 거죠. 그 간극이 생각보다 크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AI의 창의성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관측을 제시해요.
가끔 AI가 시를 쓰거나 소설의 한 구절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와, 마치 인간처럼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창조라기보다는 기존에 학습한 그 방대한 데이터 안에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문학적, 언어적 패턴들, 이것들을 아주 정교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것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그 설명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의미나 개념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요소들을 기발하게 섞고 배열하는 발견적 조합, 여기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결과물, 예를 들어 AI가 쓴 시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통찰이네요.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 지점이 인간과 AI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AI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해집니다. 많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델, 일종의 AI 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부적인 내부 구조를 영업 비밀처럼 여기면서 잘 공개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만약 우리가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 안에는 단순히 복잡한 코드나 수학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인류가 쌓아온 언어, 사고방식, 문화, 심지어는 역사적 편견까지도 데이터 패턴의 형태로 아로새겨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AI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건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 충족 그 이상이겠는데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서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 강력한 기술을 인류가 좀 현명하게 통제하고 앞으로 필연적으로 다가올 그 AI와의 공존 시대, 이걸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도구의 특성이나 한계를 알아야 제대로 활용하고 위험도 관리할 수 있겠죠. 특히 그래서는 시니어 세대가 이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시니어 세대의 역할이요? 보통 AI 하면 젊은 세대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가요? 아마도 AI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이나 효율성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경험과 지혜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는 AI를 단순히 최신 기술 트렌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때 수십 년간의 사회 경험과 깊이 있는 판단력을 갖춘 시니어 세대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좀 더 인간 중심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의 기술적 민첩성이랑 시니어 세대의 경험적 지혜가 결합될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관점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예시도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면 글쓰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시니어분들이 AI 도움받아서 자신의 경험 있는 생각을 더 쉽게 글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혹은 잊혀가는 오래된 가족사나 지역의 역사를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AI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접목시켜서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는 이런 활동들이 기술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AI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글에 등장하는 비유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AI, 그러니까 이 기계의 머릿속을 탐험하는 경험을 마치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우주를 탐사하는 것에 비유했죠. 그 이유가 AI 모델 안에는 단순히 0과 1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언어 자료, 사고의 흐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들, 심지어는 문학적 품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인간 감정의 표현까지도 고도로 압축된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AI의 내부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인문학적 여정과 맞닿아 있다는 통찰을 줍니다. 그 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AI를 이해하는 것이 곧 인간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글의 결론도 단순한 기술 찬양이나 경고 이런 게 아니라 더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히 기계의 지능이 높아지는 현상, 이걸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AI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언어 활동이 만들어낸 또 다른 종류의 거울.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놀라운 창의성, 잠재력, 그리고 동시에 명확한 한계와 편견까지도 함께 비춰보게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기술의 발전 방향은 기술 자체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고 사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AI라는 거울에 무엇을 비추고 또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특히 그 대형 언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AI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 패턴과 확률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계산해서 언어를 구사하지만 인간처럼 단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AI의 작동 원리를 파고드는 과정이 결국 우리 자신의 언어 습관, 사고방식, 나아가 문화와 역사까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즉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으로 이어진다는 흥미로운 관점도 확인했고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특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제언인데요.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마주할 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접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복잡하고 낯설었지만 기능을 하나씩 배우고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됐잖아요. AI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법을 익히려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두렵거나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글은 매우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기계, 즉 AI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역설적이게도 AI 또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 패턴이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게 만약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미래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AI가 인간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을 증폭시키고 보완해주면서 인류 전체의 지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기계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미래를 그리는 거죠. 이 글은 AI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특정 기술 전문가나 젊은 세대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할 중요한 지적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의 제안처럼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이 가진 그 고유한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축적된 지혜가 AI의 강력한 정보 처리 및 패턴 인식 능력과 제대로 결합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회 혁신이 가능해질까요? 그래서 언급된 인간 지혜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와 또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의미 있는 다음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